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플룸 구조론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플룸의 연직 이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목표를 보면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중 하나의 형성 원리에 대한 실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 다를 보면 비커 바다에 물이 고르게 착색된 후에 비커 바닥 중앙부를 촛불로 가열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로 인해 비커 중앙부에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밀도가 작아지고 그로 인해 상승하게 되겠네요. 즉 뜨거운 플룸 상승류가 생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험은 뜨거운 플룸의 형성 원리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뜨거운 플룸은 A에 해당된다. A는 뜨거운 플룸이 맞습니다. 니은, 상승은 B에 해당된다. 실험 결과의 B는 상승이 맞고요. 디귿, 플룸은 내핵과 외핵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뜨거운 플룸이 생성되는 곳은 내핵과 외핵의 경계가 아닌 멘틀과 외핵의 경계로 이 지역은 약 2900km 깊이라 설명했었습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중 하나이다. 그림의 A는 섭입대 부근에서 하강하는 멘틀의 흐름이고 B는 2900km 깊이, 즉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상승하는 멘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차가운 플룸, B는 뜨거운 플룸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차가운 플룸이다. A는 차가운 플룸이 맞습니다. 니은 B에 의해 호상열도가 형성된다. 호상열도는 수렴형 경계 중 섭입대에서 나타나는 지형 중 하나입니다.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생긴 결과 분출하는 화산섬을 호상열도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호상열도는 섭입대에서 생성되는 차가운 플룸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형이므로 B에 의해 호상열도가 형성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디귿,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사이의 경계에서 B가 생성된다. 앞에 1번 문제와 같은 보기네요. 뜨거운 플룸이 생성되는 곳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로 약 2900km 깊이에서 생성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XY 단면을 따라 관측한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용암이 분출되는 지역이다. 이 문제는 멘틀 내 플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지진파 단층 촬영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 속 그림을 보면 위쪽에 P파의 속도 편차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구과학 원 교과에서 이 편차라는 개념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차란 어떠한 물리량의 관측값 빼기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관측값이란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측정한 값을 의미하며 평균값이란 모든 지역에서의 평균적인 값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떠한 지역에서 물리량이 양의 편차를 나타낸다는 것은 관측값이 평균값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그 지역의 물리량이 주변의 물리량보다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에서 나타난 속도 편차를 예를 들면 양의 속도 편차를 가진다는 것은 주변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음의 편차를 나타낸다는 것은 관측값이 평균값보다 작다는 것을 말하고 그 지역의 물리량이 주변의 평균적인 물리량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의 속도 편차를 가진다는 것은 주변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차는 다양한 물리량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온, 기압, 수온, 해수면 높이, 표면 온도나 광도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의 그림 속 기역, 니은, 디귿 세 지역의 속도 편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속도 편차값은 기역이 가장 크고 디귿이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세 지역에서의 지진파 속도는 기역, 니은, 디귿 순이 됩니다. 이 지진파의 속도는 주변 매질의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는데 온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지진파의 속도는 빠르다고 했었죠. 따라서 세 지역의 온도는 속도의 역순인 디귿, 니은, 기역순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제 속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보고 종합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디귿 지역을 포함해서 지표의 A 지역에 걸친 부분까지 P파의 속도 편차가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지역의 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이 지역에 뜨거운 플룸 상승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제에서 A는 용암이 분출되는 화산 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A의 하부에 존재하는 뜨거운 플룸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역 평균 온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낮다. 지진파의 속도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빠르므로 온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낮은 것이 맞습니다. 니은, 디귿 지점에서는 플룸이 상승하고 있다. 디귿 지점 하부의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부터 상승한 뜨거운 플룸에 의해 지표의 화산 지형인 A를 생성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했었습니다.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A의 하부에서는 압력 감소로 인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마그마의 생성에 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이 문제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그림은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와 멘틀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래프의 세로축은 깊이로 아래로 갈수록 깊어지는 형태인데요. 지구 내부로 갈수록 위에서 누르는 힘은 당연히 세질 것이기 때문에 세로축의 깊이를 압력으로 표현하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는 두 개의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 초록색 곡선을 보겠습니다. 이 곡선은 멘틀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멘틀이 암석으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의 온도를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온도보다 낮으면 고체로 존재할 수 있고 이 온도보다 높으면 녹아서 액체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곡선보다 온도가 낮은 파란색 영역은 고체 상태인 암석으로 존재하고 이 곡선보다 온도가 높은 빨간색 영역은 액체 상태인 마그마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보다시피 지하의 평균적인 온도 분포는 어떠한 깊이든 간에 초록색 곡선보다 온도가 낮은 왼쪽 영역에 그려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멘틀은 절대 녹을 수 없고 항상 암석인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그마가 생성되는 즉 초록색 곡선의 오른쪽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 특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문제 속 환경이 그 특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 속 환경은 멘틀 물질이 뜨거운 플룸에 의해 상승하는 곳입니다. 분명 상승이 시작될 당시에는 고체인 암석 상태로 존재하였을 텐데 뜨거운 플룸에 의해 온도 변화 없이 상승하게 된다면 보다시피 초록색 곡선의 오른쪽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에서는 멘틀이 녹아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은 멘틀 물질의 상승에 의해 일어났고 이는 깊이가 감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프의 세로축인 깊이는 압력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하였으므로 이는 곧 압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디귿 보기에서 압력 감소로 인해 마그마가 생성된다고 하였으므로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이 마그마의 생성 부분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디귿 보기의 풀이가 다소 어려웠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 단원에 대해 학습하고 잘 정리해 둔다면 딱히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여튼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지역 가와 나에서 지하의 온도 분포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플룸의 상승류와 하강류 중 하나가 나타난다. 가와 나 지역은 각각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중 하나가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플룸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선 결국 온도 분포를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에서 A의 하부 세 지역의 온도를 주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A의 하부 세 지점은 모두 주변보다 온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뜨거운 플룸 상승류가 존재하는 지역이 됩니다. 나에서 B의 하부 네 지역의 온도를 주변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B의 하부 네 지점은 모두 주변보다 온도가 낮고 따라서 이 지역은 차가운 플룸 하강류가 존재하는 지역이 됩니다. 플룸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 보면 가의 경우는 연약권의 분포를 따라 지표의 A 지점을 향해 수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나의 경우는 암석권의 분포를 따라 비스듬히 섭입해 들어가는 흐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옳은 보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0에서 150km 사이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은 A보다 B에서 크다. 그림의 자료를 해석하면 되는 보기인데요. A와 B 각각 0에서 150km 구간에서 온도가 상승한 정도를 비교하면 A에서는 1800도씨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였고 B는 약 1400도씨 온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의 증가율은 A가 B보다 큽니다. 틀린 보기고요. 니은 가의 하부에는 차가운 플룸이 존재한다. 가의 하부에는 차가운 플룸이 아닌 뜨거운 플룸이 존재합니다. 역시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나에서는 섭입하는 판을 지구 내부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나는 차가운 플룸 하강류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또 차가운 플룸이 생성되는 곳은 섭입대이고요. 따라서 나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지역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것으로 플룸 구조론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점에 대한 수업으로 열점과 열점 근처의 화산의 분포에 대해 배우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